지수가 지금 3,250이잖아요. 3,500까지 갈 때 가장 좀 힘을 많이 실어서 끌고 갈 만한 업종들이 있나요? 세계 업종은 무조건 지금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포트에는 뭐 AI나 IT를 갖고 계실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릴 수 있는 게 태양광 기업의 접근인데 저는 태양광 기업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빠졌을 때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끝나면 미국 때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는 않은 사람이고요. 생물보안법과 그 외 법안들 몇 개를 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태양광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네. 하나솔루션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어닝 쇼크 수준이었나요? 그 쇼크도 뭐 실적은 부진했는데 뭐 그 항상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3분기 이후에 그 미래의 사업 방향, 이익 방향이 얼마나 바뀔지가 중요한데 네. 저도 뭐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는 이번 하나솔루션에서도 하반기 때 좀 이 전망들을 안 좋게 제시하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가차없는 형벌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이거는 뭐 당장에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그렇고 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의 M7주들 실적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핵심만 설명드리면 네. 네. OCI 홀딩스가 저번 주 수요일에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그 시장 기대치는 500억 정도 영업 흑자였는데 2,000억 넘게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 당일날은 좀 9% 정도 빠졌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이번 주 올라해서 다시 다 만회하고 15% 이상 올랐습니다. 네. OCI 말씀하시는 OCI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네. 컨센서스보다 뭐 그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1,000억대의 영업 흑자가 나왔고 1분기가 300억 하던 기업이 2분기에서 1,000억 했으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지금 장중에 한 13% 이상 하락했던 이유는 하반기 전망에서 3분기를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고 가이던스를 얘기했었고요. 네. 3분기에.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 7월 초에 미국에서 투자세 공제와 관련된 법안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네. OBBB 법안입니다. 네. 하고 한번 설명드리면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뜻입니다. OBBB를 One Big Beautiful Bill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OBBB 법안은 이제 쉽게 다음부터 얘기할 땐 투자세 공제에 관련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양광을 하면 세액 공제, 텍스 크레딧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2030년까지 가는 걸 2027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화솔루션의 미국의 주택용 에너지 사업, 주택용, 쉽게 말하면 루프탑을 통한 네. 주택용 에너지 사업과 그 관련된 금융상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2028, 29, 30년에 해야 될 주택용 이 태양광 사업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지겠죠. 왜냐하면 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그러면 28, 29, 30에 설치할 거를 올해하고 내년에 더 많이 설치하면 되잖아요. 27년까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세이프 하버라고 해서 뭐냐면 네네. 일부 지금 조기 착공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2030년까지 또 ITC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그렇죠. 준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쉽게 말하면 네. 땅을 파고 이러한 EPC 활동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하나솔루션 주가가 빠질 때 일부 이제 IR 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가이던스를 못 주는 거는 뭐냐면 아직은 미국은 관망세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쪽과 관련된 영업자들은 그죠? 네. EPC라는 영업자들은 정말 빨리 속도를 내서 ITC 세액 공제를 받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발주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주판을 튕겨보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PPA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계약 공급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와트당. 5년 전만 해도 3달러였어요. 5년 전만 해도. 지금은 6달러입니다. 2배가 올랐고요. 최근에 7월 달에는 20불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20불이요? 네, 20달러가 넘는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깔고 거기에 구매 단가인 PPA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지금 메타라든가 클라우드부터 해서 AI 데이터 센서들이 내년부터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전력은 미국이 모자르기 때문에 다 태양광 업체들하고 JV나 아니면 계약을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어떤 솔라 프로젝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이 업체들 관망세를 OBBB 법안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고민이 깊지만 미국 업자들은 결국은 PPA라고 하는 전력 단가를 봐서는 들어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선제적으로 폴리실리콘 수요가 조금 좋아지면서 OCI가 3분기에 가동률을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 하나솔루션은 아직 B2C 쪽이다 보니까 주택용 모듈 설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4분기부터 다시 회복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오늘 하나솔루션의 하락은 시간을 두고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솔직히 어지간한 악재가 아닌 10%대 급락은 보통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솔루션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그동안 그 YTD는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네. 하나솔루션은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초이후로. 근데 OCI는 뭐 20%대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 생각은 일부 하나솔루션을 지분을 줄이고 OCI 홀딩스로 움직임도 있지 않았을까? 수급의 이동 수급 이동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OCI든 하나솔루션이든 제가 말씀드렸던 발음이 좀 죄송하지만 OBBB 법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법안은 분명히 4개 국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재가 가 있어요. 네. 북한,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중국, 한국까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네. 4개 국가인데 네. 근데 여기서 태양광을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FEOC라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Foreign Entity of Concern이에요. 원어민 자체가.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국가들, 단위들 이런 뜻이거든요. Foreign Entity of Concern. 이거 가만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중국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이 동남아에 가서 이름만 바꿔서 막 우회적으로 만들어서 막 피해왔거든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25% 이상 뭐 대주주가 중국이거나 아니면 관계 회사들이 중국이거나 실제로 중국에 영향력이 있으면 이제는 미국에 못 들어와요. 태양광 기업들이, 태양광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비중국 태양광 업체인데 비중국 태양광 업체가 별로 없어요. 거기 유럽은 개멸된 상태고. 네. 그래서 일부 그래서 노르웨이 쪽의 태양광 업체가 중국 태양광 모듈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리나솔 5기가와트짜리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미국 내의 그 비용을 생각해서 유럽에 어떻게 보면 태양광 기업들이 고비용인 미국 들어온다는 건 이 법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바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저는 비중국인 우리 하나솔루션과 OCI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들 모두 전망을 밝게 보고 계시는 그렇게 거죠? 보고 주가 있습니다. 전망은. 단기적인 주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여전히 PBR 100 안 되는 기업들이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급락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2차 전지인데 네. 센터장님의 뷰 자체는 일단 전기차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네. 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들썩들썩하니까 이제 정말 가나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네. 여전히 전기차 라인업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계속 최근 보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들의 라인업은 마일리지나 주행거리에 주목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자동차들의 라인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아토나 아토3 다음의 차들이나 제니라든가 이름 자체 제니죠. 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어떤 가격, 그다음 디자인은 훨씬 매력적인데 아직까지 또 이제 중국에 있는 전기차가 미국이나 유럽을 가서 그렇게 또 매력이 있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프 드라이빙인 오토 파일럿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태양광과 ESS와의 어떤 좀 더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가 발전과 자가 충전. 이런 관계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캐즘의 성장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지만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일단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올해 미국의 상반기 신규 구매차가 없고 중고차 매매가 많았다는 점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여하튼 신차 구매를 할 거라는 거고 미국이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차도 비중대로 늘어날 거니까 작년보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어로 미국도 10에서 2%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네. 그렇다면 그만큼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으니
밸류체인의 가격도 올라가는 건 맞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 아까 중국은 남아있지만 관세 불확실성 분명히 없어졌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도 지금보다는 좀 20-30%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부 리튬 가격은 너무 언더슈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로 지금 재고라든가 이 광산업체들도 거의 개발 의지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리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광산을 유지하는 것만 하고 있지 추가 광산에 대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뭐 염호라든가 남미의 리튬 광산 확보했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전 한창 2차 전지주 날라갈 때 관련 뉴스 자주 그렇죠.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요즘엔 1년 전부터는 광산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가격은 조금 일부 선행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전기차 수요가 많이 끌어서 이 밸류체인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주가나 아니면 2차 전지 기업의 주가나 관련된 기업들의 메탈 가격들은 선행해서 지금보다 20-30%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그게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코스피 이 정도도 5천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근데 너무나 눌려왔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회복은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 근데 그 전기차 관련해서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머스크가 본인답지 않게 미래 그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했죠. 네. 전기차 시장 쪽 수요 별로일 거다. 보통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였는데 그가 그렇게 톤을 부정적으로 바꾼 거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혹시 의문점은 던지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델 3처럼 레벨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밸류체인의 변화, 이노베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아직까지 과점이고 조금 더 불안한 이유는 스스로 태양광 발전과 맞물려서 ESS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 이 두 가지가 되면 그 어떤 차도 여기에 대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30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만 그 사이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일정 부분은 맞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 내의 어떤 수요일 가능성은 있고요.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맞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에서 올해 상반기에 중고차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신차 판매량이 좀 저조해요. 미국이 여전히 테리프 관세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보면 이제 뉴카 신차에 대한 수요는 좀 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금 최근에 SK온도 오늘 뭐 합병 발표를 했지만 조지아주 공장에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기차의 수요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SK온의 배터리 가동률이 5월 이후로 계속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 증설 이후로 풀가동한 건 이번에 처음이고 안정적으로 2개월 이상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EV6, EV9, 아이오닉 9, 아이언6 같은 대형 전기차도 미국에서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 배터리 가동률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에 일정 부분은 너무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가 얘기했던 건 아마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죠. 테슬라도 혁신이 없잖아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테슬라의 성장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트럼프랑 관계도 여전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 무슨 뭐 아메리칸 당인가 뭐 만들었는데 그쪽에 좀 뭔가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뭐 어수선합니다.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 좀 어수선한 편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상상인증권의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난달에 모셨을 때는 상상인증권에서 아직 상단, 코스피 상단을 올리지는 않았다. 그 근거로 기업들의 이익이 하반기에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까, 센 소장님? 이번에 저희가 밴드 상향을 했습니다. 또 상향한 지 벌써 한 달은 됐고요. 저희가 그 말씀드린 직후에 7월 첫째 주에 이제 상향을 했는데 하단은 2,900으로 했고요. 상단은 3,500인데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차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밴드 차트의 하단인데 보시면 하단은 역사적으로 2013년 이후로 0.85배를 대개 하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팬데믹 같이 이걸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거는 경기가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요 끝을 보면 코스피 상단이 1.2배인 경우를 넘은 경우도 있죠. 애프터 팬데믹 이후로 그 동학개미 운동 때가 딱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상승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1.1배 수준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 1.1배는 아니죠. 지금 3,260이면 1.07배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건 이제 1차적인 밴드 목표를 3,500으로 봤습니다. 3,500이면 1.1배에서 1.12배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나온 근거, 물론 뭐 4,000으로 목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을 증익할 수 있는 실적 상향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밴드를 올렸던 거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도 처음으로 110포인트 이상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쿠폰 이후로 소매 판매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멀티플,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운전 상하고 3,500 이후에 4,500까지는 이제 실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게 내년 상반기부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오버밸류냐 언더밸류냐라는 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PBR ROE라는 거는 결국 ROE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 그림 8번에 보시면 왼쪽 이 Y축이 ROE고요. 퍼센테이지. 오른쪽은 PBR입니다. 자, 보시면 보통 요 라인 선상에 대개가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PBR은 5배고 ROE 미국 기업은 20% 정도의 ROE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당연히 ROE가 낮죠. 10%대 10%가 안 되거나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PBR은 1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특히 23년에 이 저평가가 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25년 보면 ROE는 여전히 10% 이상인데 PBR은 1배를 못 넘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22년도. 그러니까 이 라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25년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ROE는 우리랑 유사한데 PBR은 더 받고 있죠. 왜 그러냐? 선진 증시거든요. 사실 투자분들 아셔야 하는 게 MSCI 선진국 증시에 저희 아직 못 들어가 있고 일본은 들어간 지 이미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선진국 증시로 편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억울한 거는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국보다 우리가 ROE가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PBR은 낮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이 멀티플 상승을 보면 1배 이상에서 멀티플이 형성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때마침 그렇게 산업구조나 저희가 보는 뷰도 일정 부분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과정에서 그 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지금 3,250이잖아요. 3,500까지 갈 때 가장 좀 힘을 많이 실어서 끌고 갈 만한 업종들이 있나요? 저희?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이기 네. 때문에 세계 업종은 무조건 지금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일단 반도체 생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두 번째로 여기와 관련된 전공정, 후공정 기업들 소부장 업체들. 당연히 네. 좋아질 거고 세 번째는 전력 기업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정말 전력이 모자르고 저는 오늘도 운전하면서 보다가 우리는 밤마다 에어컨 켜고 주무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송배전으로 안 되는 전기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전기가 많다고 아시죠? 그 얘기 아시죠? 지금 태양광 발전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그냥 죽어있는 전기들 이걸 송배전 영어로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선을 연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요. 송배전 설비가. 그래서 보니까 잠적이는 전력이 많고 우리 예배 전력도 많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은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 그렇죠. 넓은 땅에 그 발전을 통해서 송배전 설비 초고압 발전기를 통해서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은 또 노후화된 전기도 많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신규 전력도 많이 깔아줘야 되는 와중에 노후화된 것도 교체 수요도 생기니까 LS엘리틱이나 아까 말했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백로그,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발 수요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모두의 말씀에서 PPA라고 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와트당 가격이 불과 5, 6년 전 3불이 지금 15불, 20불까지 올라왔던 네. 거는 뭐냐면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은 꼭 태양광 기업과 제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드가 안 되는 순간 데이터 센터 멈춥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엄청난 화력 발전을 통해서 초고압 벼룩으로 왔는데 네. 그 송제 까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미국은 EPC가 또 규정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 이건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근데 주변에 태양광 그리드가 좀 짧고 빠르죠. 그렇잖아요. 텍사스 쪽이나 맞습니다. 이런 쪽은 일조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력 기업들은 분명히 좋을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 기업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네. 그 다음에 저는 두 개 업종인데 바이오. 지금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렇고 상반기에 코스닥 바이오가 많이 갔습니다. 알테오 전부터
그렇죠.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도 코스피 바이오가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도 저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대웅제약 같은 어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 주가 갈 거다.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코스피 바이오주들이 거의 꼴찌였고 업종 수익률에서 그렇죠. 코스닥은 이제 좀 코스닥 많이 내 바이오 올랐습니다. 업종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차별화됐던 게 또 바이오 업종 그 코스피 코스닥 바이오 업종 간에 또 키 맞추기가 하반기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화면 근거를 보시면 네. 여기 그림 16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24년 그러네요.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수익률을 보면 대형 바이오의 녹십자,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월 1일부터 12월 네. 말까지 20-30% 이상 수익률을 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일부 한미약품이나 코스닥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못 간 거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바이오주를 보면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삼바가 너무 부진하고 있어요. 삼바가 이것들이 다시 이제 하반기에 올라오는 이유는 생물보안법, 미국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계획이 있거든요. 네. 지금 관세를 하고 8월달에 골프 치면서 쉴 거예요 아마. 네. 그다음에 9월달에 다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생물보안법과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개 법안들을 또 들고 나올 네. 겁니다. 국방부부터. 그래서 저는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임상이나 CDMO를 할 때 중국계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되게 주기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 참고적으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글로벌 CDMO라고 해서 이쪽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론지, 그 다음에 중국계 우시바이오로직스 12%고요. 그 다음에 캐털런트, 삼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캐털런트는 어디 회사예요? 캐털런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제약바이오 담당자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삼바. 예, 캐털런트라는 기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위고비 생산 역량을 강화해서 노벌징수에 인수됐었습니다. 네네. 여기 위에 써드린 것처럼 CDMO 3등 기업이고 제약업체인데 네. 우리 지금 비만 치료제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긴 한데요. 죄송하지만 위고비 생산량이 급등하면서 노벌징수에 작년 2월에 인수됐고 그래서 위고비를 위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CDMO를 안 해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우시바이오식스와 이제 론자와 삼바의 싸움인데 네.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되게 되면 중국계 우시바이오식스가 미국 내에서 CD바이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바가 계속 수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그래서 또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CDMO 왼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CDMO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미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큰데 이걸 나눠 먹기 했던 거고 거기서 캐털런트는 위고비 생산을 가버렸고 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아마도 생물보안법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삼바가 그 다음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4분기 이거 없이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CDMO와 관련된 생물보안법 뉴스를 보면 바이오 쪽에 좀 더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다른 많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하반기 때 반도체랑 뭐 AR 쪽들은 대부분 다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근데 센터장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반기 때 수익률의 승부처는 왠지 바이오에서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포트에는 뭐 AI나 IT를 갖고 계실 게 맞고요. 네네네. 그리고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릴 수 있는 게 태양광 기업의 접근인데 저는 지금 주가에서 태양광 기업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빠졌을 때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과 지금 업황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 이 관망의 의미는 모두의 말씀에 OBBB 법안은 분명 우리나라의 비중국 태양광 업체에게 매우 수혜가 되는 업종이고 그거는 이미 조금씩 가동률을 올리려고 하는 OCI 홀딩스가 2분기 가동률을 불을 껐다가 8월에 다시 가동률을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선주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좋아지겠죠. 4분기에. 하나솔루션도 아마 10월부터는 좋아지는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하자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작년에도 올해 그렇고 상반기는 코스닥바이오, 하반기는 코스피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작년 안 나왔던 게 생물보안법. 자, 지금 간단합니다. 이제 관세가 끝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는 않은 사람이고요.
생물보안법과 그 외 법안들 몇 개를 또 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한 바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포함해서 상상인 증권의 하반기 증시 전략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반도체 생산 기업들 후공정, 전공정 물론이라는 말씀 주셨고 또 전력기기 쪽은 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씀하셨었어요. 기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말씀 안 하실 거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2달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센터장님 통해서 아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기업 지금 비중 확대할 시점이라는 말씀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